안녕하세요. 노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노니쌤입니다. 오랜만에 엄마표 시리즈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댓글을 보다 보니 노니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면서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스타나 카페 글들을 보면 노니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해서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독해야 한다. 한영 단어 짚지 말아라. 귀가 트여야 한다. 등 너무 많은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노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도 참고만 해주세요. 사실상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 거의 정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비전문가도 전문가가 되는 인터넷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인터넷에는 너무나도 많고 그런 소식이나 썰들이 일파만파 퍼지고는 하죠. 엄마표 영어의 특성상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없는 이유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칭할 만큼 정말 다수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본인 아이 혹은 아이들에 한해서만 전문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문성을 갖고 다른 아이들 또한도 똑같이 가르치거나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1년도 원서 읽기가 정말 생소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영어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첨삭 선생님으로 근무도 하고 다른 영어도서관에서도 근무를 하다가 2015년도에 제 영어도서관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을 이동하면서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하다 보니 조금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0년째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니 결코 적지만은 않은 경우의 수, 그리고 경험들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원설기의 특성상 엄마표 출신 아이들 또한도 많이 만나왔는데요. 아이들을 통해 발견한 엄마표 영어의 오류가 조금 있다면 시간 대비 효율이었어요. 분명히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상 공부한 횟수와 아이의 실력을 나누어 보면 한 해에 아이가 내는 성장 및 아웃풋이 계산이 되거든요. 헌데 저와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유심히 지켜본 결과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어 암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mprehensive input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엄마표 영어들이, 아니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들이 영어 단어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니쌤 구독자라면 이제는 아시죠? 단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차치하고 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외우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이만 생각하면 사실 단어를 외우는 게 맞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단어는 외워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말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헌데 이 단어를 외우지 않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두말하면은 거의 잔소리인데요.
제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는 것은 마치 영어라는 영역에서 시력을 잃은 것, 청각을 잃은 것, 그리고 말하는 능력까지도 잃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맞서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마표 영어에는 꼭 따르는 수식어, 다독. 다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무조건 다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헌데 왜 다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왜 다독을 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많은 엄마표 영어들,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들이 단어라는 것을 배제시키죠. 사실 책에서 모르는 단어를 확인하지 않고는 이게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난이도 조절 또한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이가 느끼는 난이도라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니 답답하죠. 이러한 답답함과 시간이 지남에도 아이에게 느껴지지 않는 성장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걸 보완하기 위해 다독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실력에 꼭 맞는 책을 읽혀줘야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알 길이 없으니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읽혀보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맞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영어 단어를 배제시키고 외우지 않는 것은 마치 시력을 잃은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치 눈을 감고 공 던지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을 뜨고 하나만 던져도 넣을 수 있는 거리인데 눈을 감고 던지면 하나나 들어갈까 말까 하겠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고도 효과가 없다 혹은 실패를 했다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실패했는데 누가 여기저기 나 실패했다고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들어갔어요. 눈을 뜨고 봤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확률적으로는 정말 적지만 내가 너무 신이 나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 싶어서 자랑을 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얼마나 올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방법을 두고 굳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방법을 따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다독해라, 영어 한 단어 짚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숫자로만 따지면 2018년도쯤에 제가 SR 테스트를 봤던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좀 더 많겠죠? 제가 확인하고 가르쳐 본 아이들 중에 제 방법, 원서 읽기라는 방법 자체가 안 맞는 아이는 있었어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 없었던 아이는 이제껏 없었어요. 그러니 조금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지라도 선택은 학부모님의 몫이죠. 제 방법이 때로는 느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이보다 확실한 방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떠한 일을 1만 시간 수행하고 나면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존 1만 시간의 법칙에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이후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다시 재발간되었는데요. 저는 이 책에 조금 더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확히 1만 시간은 아닐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분야마다 다르지만 덜어는 3만 시간도 더 걸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2.5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대표작을 내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가 걸리고 과학자들이 아주 중대한 연구를 하기까지도 최소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떠한 작곡가가 정말 탁월한 작품을 작곡하기까지 10년 이하인 경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저 또한도
올해가 10년 차네요. 결국 이 책의 요지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식적이며 신중하고도 정교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발췌해봤습니다. 제6장 최고의 선생을 찾아라 라는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작가는 69살의 나이에 가라테 수업을 받기 시작한 페르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0살까지 검은 티를 따는 것을 목표로 두기도 했고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더디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페르가 24살만큼 혹은 54살만큼 빠르게 실력을 키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조언을 해주었다. 상대가 24살이나 54살이라도 똑같이 말했을 내용이었다. 나는 그의 실력에 맞게 조언해줄 수 있는 코치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고 똑똑한 학생이라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을 알고 있고 다양한 기술을 수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직접 보여줄 수 있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특정한 약점을 극복할 맞춤형 연습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의 감독 아래서 배우는 경우가 혼자 습득할 때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좋은 교사를 찾아서 함께 하는 것이다. 좋은 교사란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일에 어느 정도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자기 자신 또는 과거의 제자가 달성한 수준까지만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왕초보라면 상당히 숙달된 교사면 누구라도 충분하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연습을 해온 사람이라면 한층 수준 높은 교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많은 엄마표 영어 출신 혹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껴왔던 것, 그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글에 녹아 있어서 제 이야기 아닌 작가의 말을 빌려보았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사는 자기 자신이 달성한 혹은 과거의 제자가 달성한 수준까지만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 깊은 공감을 자아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엄마표 영어가 가지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죠. 아이도 엄마도 모두 처음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헌데 이건 단점이 아니라 엄마표 영어가 가지는 특징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까지도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완벽하겠어요. 히말라야 혹은 에베레스트 이렇게 거창한 산이 아니더라도 같은 산을 다양한 경로로 수십 번, 수백 번 올라본 사람이랑 같이 첫 등산을 하는 것과 두 사람 모두 등산이 처음인 사람들끼리 오르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할까요? 저는 원서읽기가 어느 정도 산행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상까지 정말 많은 경로들이 있고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들은 빠르고 짧고 어떠한 경로들은 길지만 조금은 완만합니다. 이러한 원서읽기 산행을 엄마와 아이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까지 셋이 되어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를 저는 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은 오롯이 상대방도 같은 진심을 갖고 있을 때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진심을 갖고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엄마표 영어, 그리고 원서 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사실, 제 제자들이 달성한 수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제 데이터와 노하우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니쌤의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분의 훈훈한 댓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꾸준히 시청하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6에서 7세 원서 읽어주기만 주구장창 했었는데 언어감이 지극히 평범한 저희 아이의 경우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단어를 모르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등 들어가면서 노니쌤 영상 알게 되어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암기하는 걸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그전에는 읽어주기, 집중 듣기만 하루에 2권에서 3권 정도 했었고 지금은 딱 1권만 노니쌤 방식으로 합니다. 효과는 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예요. 적시에 알게 되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Fly Guy에 모르는 단어가 줄어가던 차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와. 우선 저라는 선생을 믿고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러한 댓글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심을 담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계신 엄마표 하시는 엄마, 아빠표 하시는 아빠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